그 남자의 계획은 냉혹하고 치밀했다. 그는 부친을 시해하는 정변으로 부족의 최고 권력을 탈취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초원의 분열을 끝내는 것이었다. 전례 없는 유목 제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묵특이었다. 그는 흉노 최초의 위대한 선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지핀 전쟁의 불길이 훗날 수백 년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을 휩쓰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리라고는 알지 못했다. 그 종착점은 로마 제국의 성문 아래였다. 기원전 4세기 동아시아 초원에는 여러 세력이 병립하고 있었다. 동호, 월지, 임호와 중간 규모의 세력이던 흉노는 함께 이 광활한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고 목축과 약탈로 생계를 이었다. 아직은 느슨한 부족 연맹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사마천의 기록에서 그들은 활을 당겨 새와 짐승을 쏘는 민족이었다. 아직 통일된 정치 실체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들이 바로 초기의 흉노였다. 사료를 종합하면 그들은 키는 작지만 다부졌고 머리가 크며 얼굴이 넓고 광대뼈가 도드라졌다. 정수리에 머리카락 한 다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밀어버렸다. 그들은 트임이 있는 긴 포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발에는 가죽 장화를 신고 어깨에는 짧은 모피를 둘렀다. 복합 방곡궁은 허리 왼쪽에 걸었고 화살통은 허리와 등에 비스듬히 맸으며 모든 장비는 기마 전투를 위해 갖춰졌다. 그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동호, 정령, 월지 등 여러 부족이 융합해 이룬 군사 동맹이었다. 초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화가 형성되자 그들은 흉노라는 공통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사회 구조 자체가 하나의 군대였다. 최고 지도자는 선우라 불렸고 정식 칭호는 칭리구도 선우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그 아래에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 동서양익을 나누어 다스렸다. 그 아래로는 각급 지휘관이 편제되어 최하위 10장에까지 이르렀다. 민족 전체가 순수한 군사체계 안에 편입되었고 삶은 곧 행군이었다. 그 목표는 대개 남쪽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극단적인 야만성을 낳았다. 그들은 순장을 행했고 수장이 죽으면 수백의 처첩과 수하행원들이 목이 잘린 채 함께 묻혔다. 그들은 적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여겨 정수리 뼈를 도려내고 그 위를 가죽으로 싸서 피의 맹세를 나누는 술잔으로 만들었다. 죽은 이를 애도할 때면 작은 칼로 뺨을 그어 피와 눈물이 함께 흐르게 했다. 기원전 3세기 말, 이 두려운 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진시황이 장성을 쌓은 것도 바로 그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다. 대장군 몽염은 한때 그들을 하투 지역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장성으로는 초원의 야망을 막을 수 없었다. 기원전 209년 흉노의 태자 묵특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자신의 아버지 두만 선우를 활로 쏘아 죽인 뒤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한 제국의 폭력적 팽창이 시작되었다. 그는 동쪽으로 진격해 강대한 동호를 격파했다. 서쪽으로는 숙적 월지를 괴멸에 가깝게 타격했다. 기원전 212년 그는 초안전쟁의 혼란을 틈타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그리고 수초가 풍부한 허타오 지역을 다시 탈환했다. 몽골 고어원과 남시베리아에 걸친 거대한 초원 제국이 마침내 탄생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는 유방이 막 한 제국을 세운 참이었다. 100년 동안 얽혀 싸울 운명의 두 적수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했다. 기원전 200년 한 고조 유방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다. 그러나 백등산에서 묵돌의 정예기병 40만에게 포위되어 717 야를 버텨야 했다. 한군은 식량이 떨어지고 구원도 끊겼으며 결국 유방은 여우가 사람을 보내 선우의 연지에게 뇌물을 바친 덕에 굴욕적인 화친 조건을 약속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뒤 수십 년 동안 한나라는 화친 정책으로 변경해 잠깐의 평화를 사야 했다. 반면 흉노는 팽창의 창끝을 다시 서쪽으로 돌렸다. 묵돌의 아들 노상선우가 즉위한 뒤 그는 세대의 원수 월지를 완전히 격파했다. 그리고 월지왕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흉노 제국은 전성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함해, 동쪽으로는 요동,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남쪽으로는 한나라의 장성에 이르렀다. 실크로드의 동부 구간도 그들의 손아귀에 단단히 들어갔다. 패배한 월지는 서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아시아 내륙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민족 이동이 촉발되었다. 월지는 중앙아시아의 사카게 부족들을 밀어냈다. 사이는 그리스계 세력이 지배하던 박트리아로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현지의 그리스계 정권은 붕괴했다. 사인의 도래는 더 서쪽의 유목 부족들까지 이란을 지배하던 파르티아 제국으로 내몰았다. 얼고도 외따로 벌어진 듯한 초원의 충돌이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휩쓰는 연쇄적 폭풍을 일으켰다. 흉노에게는 메마른 서역보다 부유한 중원이 훨씬 더 매혹적이었다. 그들은 화친 협정을 깨뜨리고 쇠발굽으로 한나라 변경을 거듭 짓밟았다. 한때는 장안성 아래까지 징역했다. 하지만 그들은 백등산 아래서 치욕을 삼켜야 했던 그 상대가 문경제의 치세를 거치며 이미 충분한 힘을 길러두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기원전 141년 더욱 강경한 군주 한무제가 즉위했다. 그는 먼저 장건을 서역에 파견해 월지와 연합하여 흉노를 협공하려 했다. 그러나 장건이 구살생 끝에 가져온 소식은 월지인이
이미 현상에 안주하고 있어 복수할 뜻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부제는 결국 홀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129년 노예 출신 장군 위청은 처음으로 흉노의 성지 용성을 기습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이름을 떨쳤다. 그 후 그는 여러 차례 원정에 나섰고 마침내 기원전 127년 하투 지역을 완전히 수복했다. 그리고 이곳에 삭방군을 설치해 한나라의 방어 전초선을 수백 리나 전진시켰다. 흉노의 방역은 맹렬했다. 하지만 그들이 맞선 것은 한나라 최고의 명장이었다. 위청의 조카이자 17의 표기장군 곽거병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는 군을 이끌고 흉노의 심장부 깊숙이 진격해 그들을 감숙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서역으로 통하는 하서주랑을 열어젖혔다. 기원전 179년 막북 결전이 벌어졌다. 위청과 곽거병은 양면에서 출격해 고비를 가로질러 흉노의 왕정을 정면으로 쳤다. 선우는 모래바람 속에서 황망이 달아났다. 이 전투에서 한군은 거의 10만에 달하는 전과를 올리며 흉노의 주력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이때부터 망남에는 더 이상 왕정이 남지 않았고 흉노는 막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서역에 대한 지배권도 잃었다. 군사적 참패가 흉노를 즉시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정작 치명적이었던 것은 내부 분열이었다. 기원전 60년 두 야심가 호하냐와 지지가 선우의 자리를 놓고 다투며 내전을 일으켰다. 궁지에 몰린 호하냐는 흉노의 운명을 가를 결단을 내렸다. 그는 남하해 장안으로 가서 한나라에 귀순했다. 이로써 흉노 제국은 공식적으로 분열되었다. 한나라에 귀순한 호하냐의 세력은 남흉노라 불렸다. 반면 그의 형 지지선우는 중앙아시아로 서천해 계속 한나라에 맞섰고 북흉노라 불렸다. 스스로 한 팔을 잘라낸 대가는 파멸적이었다. 기원전 30년 한나라 장수 진탕은 천리를 달려 기습했고 이국의 땅에서 지지선우의 머리를 베어냈다. 그리고 강한을 범하는 자는 비록 멀리 있어도 반드시 주벌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서기 89년 동안의 장군 두허는 연연산에 공적을 새겼다. 북흉노의 잔존 세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더 서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방의 사서에서 자치를 감추었다. 그리고 거의 400년 뒤 그 혼혈 후예들이 볼가강을 건너 아틸라의 지휘 아래 훈족의 이름으로 유럽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신의 채찍이 되어 유럽 문명 세계 전체를 떨게 했다. 반면 남흉노의 결말은 훨씬 단순했다. 중원 왕조에 귀순한 유목민의 최종 결말은 한화였다. 그들은 동안 말의 군웅 혼전에 휘말렸고 조조에 의해 선우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중원의 정치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 삼국 말기에 이르면 남흉노 귀족들은 이미 성을 유로 바꾸고 한어를 쓰며 한복이 아닌 한복식 의복을 입고 육아 교육을 받았다. 51국 시대에는 흉노의 후예 유연이 스스로 한 황실의 종친이라 칭하기까지 했다. 국호를 한 애찬이라 하는 정권을 세웠다. 이로써 문화이자 민족적 정체성으로서의 흉노는 역사의 긴 흐름 속에 완전히 사라졌다. 초원에서 일어나 분열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흉노는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최초의 거대한 굉음이었다. 그들은 최초의 유목 제국을 세워 훗날의 튀르크와 몽골의 정치적 전범을 제시했다. 그들은 기마궁술 전술을 널리 확산시켜 농경 문명의 군사적 변혁을 강요했다. 그들의 모든 확장과 이주는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그 돌은 대륙을 가로질러 수백 년 이어지는 역사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 대륙의 훗날 수많은 이야기는 모두 그들의 말발굽 아래에서 시작되었다.